안녕하십니까.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진행하는 김재화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치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내 혼자 생각으로 그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남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전달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 이 말로 소통하는 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 이루어져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연설문을 하나 만들고 그 연설문을 어떻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성과와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느냐, 그 실습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의 실제입니다. 이 스피치가 어떤 내용으로 조직이 되는 것인지 조직의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의인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청중의 이해 정도를 좌우하며 연사의 공신력과 스피치의 설득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스피치 내용을 잘 조직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치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주제, 목적, 주제문, 주요 아이디어 그리고 세부 내용을 어떻게 잘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 권리격이 잘 구축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스피치 내용이 성공을 부르고 반대로 애써 말은 했지만은 결과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생기고 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제 스피치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면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여러분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한 손으로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성대기관을 움직이는 제 생각이 조음을 만들어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갖가지 제스처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제스처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빨리 돕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교보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시각 자료죠. 그중 하나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칠판에 간혹 판서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원고를 사전에 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시각 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되며 그리고 또한 저는 옷을 제가 뭐 아주 잘 갖춰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을 대할 때 이 정도의 어떤 옷차림을 가지면은 뭐 흥분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다운이 되지 않는 그 정도 옷차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복장을 저는 갖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목소리에 힘을 넣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혹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조를 해서 2번, 3번 말을 할 수도 있고 중요치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 생긴다 싶으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이 전체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지만은 이것 자체를 생략을 하고 빼버리고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주요 아이디어의 조직입니다. 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해 하는 대전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인지, 아이디어를 말하기 위해서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된다. 스피치 주요 부분의 조직을 완성하는 것이 스피치 내용의 조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문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개발의 한 내용으로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제목의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라고 말해도 좋고 연설이라고 말해도 좋고 웅변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되는 것은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 하는 스타 되기고요. 주제문은 이 문장 전체를 말하는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가 주제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스타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할 거야. 조건은 어떤 것을 갖춰야 할까라는 제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 들어있고요. 조금 있다가 그것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먼저 이 연설을 시작할 때 나는 이 사원들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부서 김재화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기 관련된 인사를 앞에 좀 곁들여서 조금 친근감을 더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를 잠깐 해서 이 주제하고 연관을 시켜볼 것인지, 이런 구상을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예문이기 때문에 지극히 의례적인 인사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이 서두를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형식은 1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원 전체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스타 되기가 주제고요. 여기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가 주제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등장할 스타가 되기 위한 요령, 방법, 그런 노하우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좀 더 세부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앞서두 인사는 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스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별 모양의 뭐를 하나 들고 나올까? 아니면은 이 원고는 완전히 내가 외워서 원고를 두고 올까? 개요서만 작성해가지고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그 개요서만 들고 올까? 아니면은 사원들이 갑작스럽게 마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전체 원고를 손에 들고 약간의 낭독을 하는 방식으로 할까? 이것은 다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먼저 이 오늘 준비한 이 연설의 예문을 좀 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스타가 되기 위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모두 다. 자, 그렇다 그러면 스타가 뭐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는 어떤 사람을 스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스타가 직장 안에서 불리우는 스타는, 일상생활의 스타는 누구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금 각 구체적으로 스타가 되기 위한 4가지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4가지 것을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태국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스마일의 것을 앞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일 뒤에 스타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또 필요한 것이 탤런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탤런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어떤
이 관련된 내용의 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탤런트가 끝났다. 그 다음에 스타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는 매력이다. 이걸 말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매력은 어떤 것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력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작은 아이디어 한 서너 개가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매력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매력을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최종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한 다음에 이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스타가 되기 위한 요건 4가지를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좀 더 시각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한 글자 배열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글자를 이번에는 옆으로 횡으로 써서 어떤 글자를 이루는지 다른 사람의 호기심이 밝혀지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웃음을 예찬하는 말이 잠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다라고 얘기를 매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건너가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주제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인사는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끝내면서, 여기에 원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상 총무부서 김재화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심포지움 형태로 몇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지칭을 하면서 이상 김재화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는 누구였습니다, 뭐 이렇게 마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발표의 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인사 같은 것은 좀 달리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꼭 이렇게 준비한 원고대로 가지를 않고 소위 애드립이라고 그러죠. 즉흥적 연기를 통해서 즉흥적 대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회사의 최고 대표자인, 최고 경영자인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앉으셔서 내 얘기를 잘 경청을 했고, 직원들 또한 단합된 일치된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했을 때, 원고에는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회장님과 대표이사께서 계신 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듣고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거기다 곁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그 회의장 성격에 따라서 회사 안에 있는 강당이었으면 무방하되, 강당이 비좁아서 다른 제3의 어떤 그 회의장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자, 회사로 다시 들어갈 때 뭐 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연설의 이 첫머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실제로 연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설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몇 가지 말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말을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호흡을 가지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사투리나 비속어 또는 은어, 서너 사람만 알 수 있는 제한된 말, 뭐 그런 말 같은 거, 그리고 또는 최근에 유행하는 말입니다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심하게 줄인 인터넷 용어, 깜놀이라든지 그런 말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내 친구 몇 사람만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이와 직급이 상당히 다른 회사원 전체가 위로는 60대의 회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맨 아래쪽은 20대의 젊은 갓 입사한 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듣고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제목에 연설을 하는데 이 제목에 부합된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원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이 화면에 칠판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설 때는 바로 말을 들어가지 말고 말의 스피치에 들어가지 말고 사회자가 자 이어서 총무과의 김재화 씨가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연설을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개가 끝났다 했을 때 본인이 무대 위에 연단 위에 올라서서 공손히 인사를 한 다음에 어떤 눈빛과 어떤 손짓 발짓을 잘 응용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부서 김재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스타 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타 되기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구어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준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스타 되기입니다라는 책을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닌 말을 하듯 하는 스타 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유를 좀 갖추세요. 바쁘게 급히 읽어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스타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요즘에 개그 콘서트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은 뿜 엔터테인먼트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연예인 매니저가 스타들을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스타들이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스타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스타는 바로 이런 스타는 아닙니다. 자, 스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스타이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스타가 되기를 얘기를 한다. 여러분의 관심과 듣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아내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스타가 뭐냐고요? 우리는 스타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뛰어난 사람 또는 영화배우 아니면 스포츠 선수 중에서 발군의 실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시작하기 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다른 행성, 원래의 별이죠. 스타. 이것만 스타가 아닙니다.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 장군 이런 사람만이 스타가 아니라는 약간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호기심을 갖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연설자는 인생의 진정한 스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준비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늘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많은 걸 사랑하고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사람이 스타인 것입니다. 스타가 되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적극적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른손을 불끈 쥐으면서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제 개인적 신념,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이런 강한 제스처를 쓴 것입니다. 자, 스타가 되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언제나 웃으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선 호기심,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자기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나 다 좋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웃지 않는다. 그러면서 태국 사람들은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 정치가 안정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늘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천사의 미소, 엔젤 스마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스타가 되려면 첫째 요건으로 이렇게 웃음을 잘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이 연설이 좀 길어진다고 했을 때는 웃음의 효능을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웃음이 스타의 요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적어도 이건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미소. 웃음이 영어로 뭡니까? 제가 써보죠. 그러면서 영문으로 스마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준비한 이 시각 자료에 의해서 글씨로 실제로 SMILE 이런 글귀가 여기 실제로 쓰여져야만 지금 뭔가 써가면서 얘기하는 부분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둘째,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뭐든 지나치면 나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도 내가 정해져 있는 스피치의 분량에서 조금 많이 차지한다 싶으면 과감하게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잘라낼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한 일을 한번 있는데 그런 것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하나라도 잘 갖춰서 그것이 내 특별한 재주가 되면 좋겠다. 여태 특기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하나 구체적인 작은 아이디어로 최근에 유행하는 크레용팝이라는 가수의 깜찍한 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춤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넘어갔군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재주,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에도 이 탤런트라는 것을 말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준비한 화이트보드, 어떤 칠판이건 여기다가 분명히 TALENT라는 걸 쓰면서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영어입니다. 탤런트라고 제가 썼습니다. 라고 보여줘야만 두 번째 지금 스마일과 탤런트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매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매력이 있으니까 찾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장을 말을 합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매력을 갖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찾고 자기가 지니면 됩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유머가 될지 모르지만은 외모가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인기가 있는 배우 고창석을 예를 들었습니다. 고창석이가 뭐 장동건처럼 잘생겨 스타가 됐습니까? 이런 가벼운 유머를 던진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매력이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또 등장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뻘뻘 땀을 흘리는 사람도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매력이 넘치는 사람, 그 매력을 영어로 써야 된다. 이럴 때 이 attraction이라는 단어가 곧 나올 것입니다만은 이 단어 스펠링이 열자가 되고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쩍 청중들한테 물어본 것이죠. 매력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가 대답을 잘했다. 그러면 칭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이때 질문은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력을 엉뚱한 말로 대답을 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라고 정정할 수 있는 내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원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attraction 이거를 설명할 때 역시 이거를 attraction 그러면서 attraction이라는 설명을 직접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겸손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 영어 단어를 제가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온 것을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ttraction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을 다음 설명으로 예측을 지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장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감 문제를 소중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다음에 아이디어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기 할 일을 남에게 미뤘거나 노력이 그만큼 부족해 그리 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조상 탓이나 제3자의 탓, 환경의 탓이 아닌 내 탓인 것입니다라고 책임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그걸 실행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책임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영어의 책임을 또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책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묻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묻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자기가 쓴다고 하면서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할 것을 대비를 해서 발음은 따지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하면서 responsibility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소 능숙하지 않더라도 responsibility 이런 식으로 그 보는 앞에서 써줘서 그거를 이해시켜야만 성의가 있는 강의 그리고 뭔가 준비가 확실한 신뢰가 갈 만한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responsibility를 쓴 다음에 제가 4가지를 다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 연설은 한 10여 분 정도로 예정된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이 좀 많습니다. 만일 그래서 이것이 좀 지루하다 싶을 경우 또는 내가 시간을 5분밖에 할애를 받지 못했다 할 경우는 이런 설명 정도는 빼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웃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하면서 앞서 썼던 영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써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파워포인트 같은 것으로 작성을 해서 프로젝터에다가 투사를 할 경우 여기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여기가 칠판이었다. 이럴 때는 다소 단어가 어렵더라도 꼭 다시 한번 스마일 하면서 발음을 하면서 쓰고 탤런트 하면서 다시 쓰고 애트랙션 하면서 이 영어 단어를 쓰고 R이 빠졌군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말하는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이거를 분명히 써 보여야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영어 4단어를 썼습니다.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어떤 오늘 얘기에 대단한 반전이랄까 흥미를 끄는 요소가 나옵니다. 이게 첫 글자를 STAR로 떼보니까 이 4가지의 내 재능과 덕목을 갖추면은 스타, 자연이 별이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기를 이 글자들을 옆으로 이렇게 이어보니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 스마일 웃음을 잘 웃고 약간의 재주를 지니고 매력을 지니고 responsibility 책임감을 잘 지니면은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뒷 얘기는 또 원고가 약간 더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소 줄여도 되고 또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일주 내내 웃고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즘 경제가 나빠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합심해서 이겨나가면은 이 나쁜 어떤 그 상황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끝마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설의 실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한 대로 스타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총무부서 김재화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지, 이 주제는 우리 회사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사원들이 이런 주제에 흥미를 갖고 있을지 아닐지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주제로 최종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주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어떤 것을 모아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배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용의 조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제스처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교보제, 원고를 이렇게 앞에 들 것인지, 파워포인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터에 이런 그 포인터를 손에 들 것인지, 아니면 칠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 칠판 앞에 글씨를 하시라도 쓸 수 있도록 이런 분필을 들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자기가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지만은 나는 뒤에서 다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최종적인 연설의 모습, 그것이 5분이 됐건 7분이 됐건 좀 길게 10분이 됐건 그것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 앞에 하는 대중 연설일 경우는 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준비되는 아이디어들이 사실과 잘 부합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의 복장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시각 자료,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실행을 해보면은 결코 불가능한 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스피치 커뮤니케이터로서 훌륭한 의사소통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